안녕하세요, 티노씨입니다. 이번엔 샤프와 그리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을 이용한 풍경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설경이 있는데요. 설경이라기보다는 이제 겨울이 돼서 나뭇가지에 이파리가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모를 그려주시고요. 자, 샤프의 특징이 선이 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얇은 샤프를 이용한 나무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부터 잡아주시고요. 저 원경의 선의 느낌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집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집의 크기가 있을 테고 그 옆에 작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서 살짝 왼쪽에 나무를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요거의 위치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 폭을 잡아놔야지 짧은 선들, 그러니까 아주 얇은 선들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를 대충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왼쪽 부분을 완성을 해주시고요. 스케치를 완성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을 이만큼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 바로 붙어 있는 나무 폭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좀 겹치고요. 그리고 여기만큼 산 위에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공간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걸로 끝나는 걸로 구도를 잡아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구도 잡기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가운데 나무를 그릴 때는요, 항상 밑에부터 먼저 그리시는 게 좋아요. 밑에 부분에 두꺼운 거를 먼저 잡아주시고 몇 갈래로 갈라졌는지를 보시고, 여기서는 일단 두 갈래로 갈라졌죠. 자, 이렇게 이거를 전체를 다 스케치를 해놓고 그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나무는 Y자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웬만큼 두꺼운 가지만 먼저 잡아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서도 두 개 중에 오른쪽 것도 또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정확히 그릴 필요가 없다 그랬죠. 대충 느낌만 비슷하게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이 힘 조절, 이 두꺼운 데서 갈라진 여기서부터의 요까지 힘, 또 갈라진 또 다음 갈라지는 거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샤프 자체가 워낙 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두꺼운 가지 정도는 몇 번씩 재칠을 해서, 그러니까 두 번씩 칠을 해서 두꺼움을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두꺼운 나무의 가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있고, 여기서부터 다음 갈라지는 길이가 점점점 짧아지시면 돼요. 여기서 갈라지겠죠? 그럼 여기서는 더 짧아지게, 여기서 갈라지고, 여기서 더 짧아지게, 여기서 갈라지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가지가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Y자까지 크게 했으면 이 다음부터는 완전히 약한 선으로 가지를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반복되는 거니까 빨리 돌리기로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나무에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잡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거의 주인공급인 나무가 되겠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더 먼 나무들이 있어요. 그 더 먼 나무들은 좀 약하게
실제 사진에서는 비슷한 색깔로 보이더라도요, 힘을 어느 정도 빼서 좀 더 약하게 표현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원근감도 생기고 또 복잡한 데에서도 또 공간감이 생겨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나무만 그려도 멋있는 그런 풍경이 될 수 있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으면 옆에 나무도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진한 것부터 먼저 그려주시고요. 진하다기보다는 두꺼운 데를 먼저 잡아주시고, 이런 복잡한 거 그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연습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두꺼운 거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지 않더라도 이거 지금 분명히 다르거든요, 원본하고.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는 진하고 두껍고, 그리고 가지들이 갈라진 부분에서 좀 약하게 그렇게 그린 것만 지켜주신다면은 똑같지 않더라도 아주 비슷한 그럴싸한 나무를 쉽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자, 마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나무를 어느 정도 그려줬어요. 이거는 계속 두꺼운 데서 얇은 쪽으로 가면서 계속 Y자로 갈라지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리기로 보셔도 그게 보이죠. 그리고 이 옆에 보이는 거는 또 일부러 살짝 약하게 해서 두께감이 있어도 한 단계 힘이 약하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앞에 거를 먼저 그려줄게요. 원근 스케치는 먼저 했지만 저거는 이제 앞에 거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진함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원근의 강한 거, 약한 거를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앞에 집부터 먼저 눈 쌓인 하얀 지붕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벽면, 일단 색깔이 하얀색보다는 진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색깔을 한번 칠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칠해 주시고, 그 안에 여기 이 집 하나에서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나눠 주시고, 빛이 오른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왼쪽 벽면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처마 밑부분은 진하게, 그리고 창문은 뚫려져 있어서 확실히 진하게 해주시고, 여기서도 강약은 조금 있게요. 두께감이 있어서 벽의 두께감 표현해 주시고, 앞에 사물들 조금 있는 거,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조금의 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터치들을 표현해 주시고, 여기서는 이 건물에 가려진 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진하게 해주시고, 창문 마찬가지로 가장 진하게, 아주 진해서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뭔가 어두운 물체가 있네요. 지붕 같긴 한데요.
색칠을 해주실 때는 사선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평상 같은 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집 옆에. 여기 기둥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 보이는 거는요, 그냥 적당히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울타리도 있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칠을 해주시고, 가로, 바, 기둥들을 고정해 놓는 가로선을 그려주시고, 자, 여기서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다면 이 사이를 좀 떨어뜨려 주시면 좋아요. 하얗게. 지금 표현이 될까 모르겠는데, 자, 이걸 하얗게 해서 지금 보일까요? 여기 하얀 선이 남죠.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은 훨씬 또 재밌는 느낌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야 어차피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간 데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선을 진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다 진하게 하면은 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만 이렇게 해주셔도 꽤 질감이나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옆에 어두운 부분은 더 진하게, 여기서는 빛을 못 받아서 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확실히 왼쪽 곡, 오른쪽 곡과 차별성이 있게 진하게 해주시고요. 자,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대충 느낌만 있어서 거기에 뭐가 있게 하시고, 자, 이제 여기서 이 뒤에 산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처음 스케치할 때 그렸던 산, 저 뒤에 있는 나무보다도 조금 더 밝게, 그러면서 이 나무들보다 더 뒤에 있는, 이 나무와 이 나무보다 더 뒤에 있는 조금 밝은 부분의 나무들은 또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하얗게. 자, 세로선으로 계속 그립니다. 자, 여기서도 앞에 산과 뒤에 산을 또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앞에 산은 조금 더 진하게 하고요. 뒤에 산은 눈도 쌓여 있고 조금 더 흐리니까 아예 하얀 부분도 있게끔 해서 뒤에 산을 그려주겠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은 꼭 마치 눈 쌓인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이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흐리게 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대신 또 여기 앞산은 이 지붕 위에 하얀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진하게 해주셔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뒤에 산과 앞에 집들, 그리고 집보다 뒤에 나무들, 이런 표현들이 구분도 가고 재미있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산을 그려주신 다음에 나뭇가지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그려가지고 완성을 할게요. 뒤에 산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뒤에 배경으로 산이 있구나, 그 정도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샤프는 확실히 이렇게 선이 살게 해주시는 게 샤프아의 특징이겠죠. 선, 만약에 이게 펜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밝은 데는 조금 얇은 펜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진한 데서는 좀 두꺼운 펜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서는 일부러 선을 2번씩 그려서 경계선을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해주시고요. 앞에 눈 쌓인 곳은 이렇게 그냥 가로만 몇 개 그려주시고 중간중간 점을 좀 그려주셔서 그냥 백색이 아니고 뭔가 있구나 라는 느낌만 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설경, 나뭇가지가 있는 설경을 샤프화로 그려봤습니다. 샤프로. 일단은 지금 조그맣게 그려보고 있고요. 나중에 좀 큰 그림 하게 될 때는 샤프도 조금 더 거칠게 그리고 두께감 있게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샤프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느낌으로 그리면 샤프화의 특징이 살아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나무를 먼저 그리죠. 이 풍경에는 나무 느낌이 잘 나야지만 또 멋진 풍경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무만 그려도 굉장히 또 그럴싸한 또 주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나무를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무들을 좀 열심히 그려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크게 아니면 웅장하게 거대하게 그리고 또 정말 막 멋있는 풍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단순하고 특징이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려나가시면은 나중에 정말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